아토피가 또 심하고 그랬었다는데 애기가 그런 스토리잖아요. 네. 자, 우리 박재현 수석님의 르스킨의 파마넥스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벤져스 수석 박재현입니다. 아까 이렇게 회원님들 앞에 쓰려고 하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와인을 원샷을 했어요. 약간 치기가 살짝 올라오는데 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화이트로 다 앉으셨는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정말 남자분도 되게 이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웃으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진짜 여기 오시는 것까지 힘드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뉴스킨을 만난 이야기를 그냥 진솔하게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아이 이야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좀 글자가 좀 잘렸는데 무지한 엄마 현명한 선택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여기 뒤에 파란색 옷 입고 있는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저희 큰딸이에요. 큰딸이 저희 파마넥스를 만나서 제가 이제 뉴스킨을 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생각보다 작게 나오네요. 제가 한 4년 전에 갈바닉이라는 데몬을 받게 돼요. 데몬을 받게 되면서 제가 한 10년 정도 A사의 제품을 되게 많이 쓰고 있고 또 그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고 완전 매니아였어요. 그리고 저는 좋은 제품을 쓴다는 자부심이 되게 강했었고 제가 워킹맘이었어요. 워킹맘이 엄마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돈을 버니까 아이들한테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음식도 자연드림이나 뭐 이렇게 유기농 제품만 먹이고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것도 정말 많은 비타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선택 기준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먹는 비타민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어릴 때부터 진짜 되게 큰 오메가까지 저는 먹이면서 키워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밖에서 계속 나가서 일을 하니까 아이를 잘 챙길 시간이 없잖아요. 그걸로 이제 보상 심리로 유산균, 프로틴, 비타민, 오메가는 그 제품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중학교쯤 되면은 가회비가 안 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메가를 먹였거든요. 그렇게 되게 많이 먹이는데도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되게 감기가 되게 많이 걸렸어요. 14개월 때부터 시작해서 만 5세가 되었을 때까지 감기가 되게 잘 걸렸는데 감기가 오면은 꼭 중이염으로 오는 거예요. 중이염으로 오는데 여기 귀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물이 빠지지가 않아요. 한 보통 2, 3일 정도 항생제를 먹으면 빠지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냥 1년 12달 중에 11달을 항생제를 먹었어요. 그렇게 내리 3년을 아이를 이제 항생제를 먹였는데 제가 왜 무지한 엄마라고 했냐면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잖아요. 약이잖아요. 그걸 먹으면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병원을, 왜냐면 빨리 안 나으니까 정말 좋은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나중에는 찾아다니다 보니까 센 약을 주는 병원을 제가 찾아다니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빨리 나아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소아과를 건너뛰고 이분인과 중에서도 제일 센 약을 주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갈바닉 체험을 받고 여기 파마넥스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파마넥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저는 이 갈바닉 체험을 저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받게 돼요. 받게 되면서 그때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타민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시냐고. 저는 A사 비타민을 먹였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비타민을 먹이고 세계 판매 1위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먹는 비타민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갈바닉을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볼까? 제가 먼저 바꿔 먹었어요. 제가 해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해독을 진행을 하고 저희 남편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는 A사 비타민을 저희는 못 먹어도 애는 먹였거든요. 근데 A사 비타민을 계속 먹이고 있는 아이에게 프로바이오틱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3개월 후에 전화가 와요. 제가 그때 소비자여가지고 쫑파티에 온 거예요.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쫑파티에 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너무 몸이 가려워. 근데 온몸에 뭐가 막 올라왔어. 그때가 3학년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되기 전이었죠. 12월 말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애를 보니까 이 온몸에 이 좁쌀이 온몸을 다 덮은 거예요. 아이가 가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바꿔 먹다 얘가 식중독이 올 것도 없고 바꿔 먹인 거라고는 유산균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교육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이가 온몸에 이렇게 좁쌀이 올라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유산균 정화 반응일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우리 유산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프로바이오틱 생각해 보시면 슈퍼에 가도 되게 많지 않아요? 요크루트에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먹는 음식에도 들어있고 김치에도 들어있고 한 유산균이 정화 반응이 올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과거에 항생제를 많이 먹은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부정이 되게 막 당장 정말 아이가 이러니까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그럼 해독을 해야 된다. 똥을 싸고 견고한 박스를 이렇게 덮어놨고 냄새 안 나게 덮어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냄새가 나고 더러워도 깨끗이 치울 것이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버려요. 근데 유튜브 열어보시면요. 약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찾아보지 않을 뿐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정말 약에 대한 공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동영상을 보고 이런 건 이제 MBC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항생제 역습, 좋은 세균이 죽는다. 슈퍼박테리아가 우리 아이 몸속에서 이게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는 유익균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파마넥스사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아이 장 환경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좋은 균이 생기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4만 원밖에 안 하는 4만 몇천 원밖에 안 하는 제품이 왜 이런 일을 하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해독을 진행하게 돼요. 제가 일부러 까만 배경에다 했는데 사진 잘 안 보이시죠? 이게 12월, 첫 줄이 12월 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이 1월 달이고 여기가 밑에가 2월 초거든요. 이게 해독 과정이에요. 50일 해독 과정이고요. 이 50일을 저희는 진짜 혹독하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지금 저를 뿐인데 3학년 여자아이 팔이 2배로 부었어요. 2배로 붓고요. 지금 이 얼굴이요. 이쪽에 지금 반쪽만 너무 신기하게 정말 이게 코를 경계로 반쪽만 되게 많이 부었거든요. 그리고 그 코 안과 귀 안, 입 안까지 염증이 올라왔어요. 그 항생제가 체내에 쌓여서 도는데 걔가 배출하지 못하고 거기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팔이랑 얼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얼굴로 퍼질 때요. 진짜 무서웠어요. 왜냐면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보고 이제 쓰글쓰글 한 거예요. 애가 점점 부어오니까. 그래서 학원을 끊었어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면 저 염증이요. 손등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피아노 학원조차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계속 집에만 있다가 그냥 집 앞에 있는 렌탈북이라고 있어요. 책을 빌려주는 곳.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이가 혼자 책을 읽으니까 거기 보낸 거예요. 방학이니까 너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렌탈북 하는 선생님이 저보고 지독하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자꾸 저렇게 부풀어 오르고 염증이 저렇게 심해지는데 왜 병원을 안 가냐고. 근데 제가 뉴스킨 사업가도 아니고 파마넥스를 참시한 사람도 아닌데 파마넥스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병원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3번을 갔어요. 50일 동안 3번을 갔는데 똑같은 약만 주더라고요. 스테로이드와 항생제. 그리고 원인은 알 수 없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만 3년을 내리 먹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아이에게 이거를 먹일 수가 없더라고요. 약을 받아오고 먹이지 못하고 또 약을 받아오고 먹이지 못하고를 50일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지금은 스폰서님이 되셨지만 박병희 스폰서님께서 되게 신기하게 얘기를 하셔요. 스텝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프로바이오틱스 먹었어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간이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간에 좋은 제품, 혈액에 좋은 제품, 뭐 이렇게 계속 항산화시키는 제품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제품을 먹었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많은 제품을 먹었고 아이가 진짜 한 주먹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독이라는 게 어떻게 발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스텝에 따라 그 제품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루에 2번을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365라는 해독방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저녁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먹었던 거 일지 올리고 컨셉들이랑 피드백 받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해독방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박병기 스폰서님이랑 그때 해독방을 50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걸 먹이면 되냐, 장을 보러 갈 건데 어떤 장을 봐야 되냐, 그리고 음식은 어떤 거 먹여야 되냐, 그렇게 50일을 진행하면서 박병기 스폰서님 염증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제품을 먹으면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대로 진짜 처음에는 마술을 걸었나? 할 정도로 염증의 방향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뢰를 할 수 있었던 게 독소는 손끝 발끝으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지막에 아이가 손끝 발끝으로 이 염증의 방향이 이동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50일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요. 밤에 옷을 7장을 입혀서 재워요. 왜냐면 열나는 아이가 밤에 열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움증이 정말 심한 거예요. 그럼 아이가 가려워서 막 울어요. 그럼 우리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 팔다리를 잡아요. 옷을 못 풀게. 근데 이게 벗을 수 있는 옷을 입히니까 아이가 훌러덩 벗어서 막 긁어요. 그럼 여기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셔츠를 7장 입혀 재웠어요. 그거 텐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벗어요, 아이가. 그냥 밤새 그냥 아이랑 울다가도 아침이 되고 울다가 아침이 되고 이거를 50일을 겪으면서 되게 놀라운 게요. 낮에는요, 아이가 어땠냐면요. 되게 좋은 식품을 많이 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밥을 잘 안 먹던 아이가 고봉밥을 먹었어요. 그럼 돌아서면 밥하고 해서 애가 고봉밥을 먹고요. 지금 저희가 이때 살고 있던 집에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50일 동안 키가 10cm가 컸어요. 키가 10cm가 크고요. 그리고 여기 목이랑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 까만 태가 있었는데 이게 사춘기가 들어갈 쯤 되고 몸을 안 보여주니까 안 씻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아지고요. 다크서클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때 비염 때문에 비염이 죽는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약을 사서 드시잖아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안 아프게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해독하기 전에 어릴 때는 주위염이 심했지만 자라오면서는 비염이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이게 죽는 질병이 아니니까 제가 질병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옐로필이라는 제품을 먹으니까 코가 수도꼭지 틀어난 것처럼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가 방학이었으니까 망정이지 학교 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시간마다 코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증이 그렇게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아이가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해독하기 전에 엄마 나 죽고 싶어. 밤에 잘 때 숨을 못 쉬겠어. 그만큼 비염이 심했거든요. 근데 비염이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 아이가 그때 죽고 싶다고 했나? 할 정도로 비염이 진짜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감기가 올 정도고요. 그리고 이때 인후염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계절마다 인후염이 왔는데 그 이후로 해독한 이후로 비염, 아토피, 인후염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가 이제 해독을 하고 이제 2월 중순쯤에 이게 찍은 사진이에요. 찍은 사진인데 진짜 염증이 어느 날 약속한 것처럼 뿅 하고 다 그냥 진짜 사라졌어요. 지금은 여기 조금만 자국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랑 여기 일산에 어디로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한 달쯤 전에 찍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스폰서님이 돼요. 박병기 집사님이랑 같이 저희 지금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집사님이 인품 좋고 미리 좋은 저희 아니 그리고 성간에 대장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늘 열심히 하시고 사실은 되게 저한테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스폰서님이 지금은 스폰서님 되셨는데 제가 이 아이의 해독 과정을 겹치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가 되게 많이 커졌고요. 제가 이때 17년 정도 의료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새로운 도구를 찾아야 될 때가 왔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 아이가 해독을 하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토피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 항생제 먹이고 병원 가고, 그리고 애들 감기 열 조금 난다고 막 해열제 먹이는 엄마들 보면은 지금 막 달려가가지고 뜯어 말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사명감이 생겼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파마렉스를 전달하면서 그런 분들을 돕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 제품을 통해서 비전을 보고 그리고 꿈을 꿀 수 있게끔 도와주는 뉴스킨 사업자가 되었습니다.